안녕하세요. 국제간호사 길라잡이의 저자 미국 간호사 김미연입니다. 날씨가 정말 화창하거든요. 막 꽃도 있고 햇살 부서져요. 눈이 부셔요.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짬과 짬 사이의 영상을 촬영하다 보니까 언제나처럼 그냥 집 앞 포치로 이렇게 귀화하듯이 돌아오게 됐는데 뭐 늘 그렇습니다만 영상의 컨텐츠,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퀄리티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간호사로 꿈꾸시는 분들의 키워드는 영어와 문화의 적응. 근데 그게 어려운 이유는 다른 것들과 다르게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내가 적응이 됐는지 되지 않았는지. 그래서 자격을 갖추었다는 건지 안 갖추었다는 건지를 정확히 판가름할 만한 기준이 딱히 없다는 거예요. 미국 간호사 면허증 시험이라고 하면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준비해서 시험에 패스하면 합격, 못하면 불합격. 바로 당락이 나오죠. 영어 점수도 마찬가지예요. 토플이든 IELTS든 실력을 갖췄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가름해 볼 수 있는 그 기회들을 시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yes, no 답이 딱 떨어지게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속이 후련하죠. 영어 점수 내고 나면 다시 토플 안 돌아봐도 되잖아요. 문제 없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근데 간호사로 살면서 미국에 이민 와서 살면서 하는 삶에 대한 적응, 영어에 대한 극복, 이건요, 누가 시험 본다고 오케이 너 이 정도면 문화에 대한 뭐 조크도 잘 알아듣고, 조크 콩글리시 나왔네요. 조크, 애들 농담하는 것도 잘 알아듣고, 뭐 영어 표현에 이 정도면 글쎄 원어민 시험 기준상 10점 중에 8점이야 하고 이렇게 말해주는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 영어 배울 때 뭐 어디 그렇습니까? 시험용 영어 따로 있고 회화용은 영어 따로 있다고 보통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또 그게 아주 틀린 말도 아니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점수는 났어도 실제로 살면서 회화하면서 환자들과 소통하고 지원들과 수다 떨고 이런 부분에서 영어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면 IELTS 점수 내기 위한 시험 준비를 한다고, 토플 점수 내기 위한 공부를 한다고 거기서 모든 것을 다 마스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살면서 부딪히면서 겪어봐야 알게 되는 상황들이 생겨요. 저는 미국에 이민 오는 게 마치 부모가 되는 거랑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은 뭐 결혼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예를 들면 내가 내 이성 친구가 너무 좋아. 그래서 결혼하고 함께 평생을 하는 그림을 그려보면서 이 사람과의 뭐 핑크빛 미래를 꿈꾸죠. 근데 왜 웃음이 나지 갑자기? 어머,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만 그냥 저도 결혼해서 한 10년 이렇게 살다 보니까 글쎄요, 그 결혼의 핑크빛 미래라는 게 너무나 비현실적인 단어처럼 느껴져서 그냥 웃음이 나네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면서 결혼을 하지만 현실의 장벽에 부딪히면 그 행복하면서 아름답게 예쁘게 너무나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여겨졌던 것들이 그게 그렇지 않은 걸로 보여지는 경우들이 생기죠. 어떤 사람은 연애하는데 어머 우리 남자친구는 세상에 지나가는 애들을 그냥 못 지나쳐. 애들 너무 예뻐해서 뭐 어머 눈도 마주치고 쟤 너무 이쁘지 않냐? 어머 너무 귀엽다. 그리고 실제로 사촌 동생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 애 봐주는 거 보니까 장난 아니야. 고단수예요. 애도 너무 잘 봐. 아, 나는 이 오빠랑 결혼하면 육아의 달인인 남편을 이랑 같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면서 사는 모습을 상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연애할 때 남자친구의 그런 모습을 봤다면. 근데 실제로 결혼하고 아이가 생겼는데 남편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오 마이 갓, 그때 내가 생각했던 그게 사실이 아니었네. 연애 시절 그때로 돌아가. 이 결혼 무효야, 출산한 거 무효야 한다고 해서 무효가 되지 않죠. 어쨌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서로 부딪혀 가면서 그 안에서 최고의 부모가, 최고의 배우자가 서로에게 가족 안에서 되기 위한 노력들을 하지 않습니까? 간호사로 미국 이민 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핑크빛 미래를 꿈꾸면서 오죠. 미국에 오실 때 레드카펫까지는 아니어도 뭐 가면 취업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수영장 딸린 집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나만의 집도 갖추고 공간도 갖추고 뭐 애완동물도 키우면서 앞에 정원도 가꾸면서 뭐 이렇게 파란 눈 노란 머리 사람들과 앉아서 나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너무나 어색하고 이국적이지만 또 굉장히 자연스러워질 것 같고 그걸 꿈꾸게 되고 군중 속에 있는데 자유로움을 느끼고 싶은 그 마음, 주위 시선을 정말 신경 쓰지 않고 나는 나의 삶을 살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미국에 오시는 경우가 생겨요. 그게 굉장히 크죠. 미국 이민이나 간호사로서의 취업을 준비하실 때. 근데 이놈의 영어는 왜 이렇게 안 느는 거야? 해도 영어가 늘질 않네. 하루 종일 10시간씩 책 붙들고 있고 막 다 주위에 보면 외국인 친구인데 내 영어는 왜 안 느는 거야? 안 늘죠. 그렇게 한 두 주 안에 늘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기하급수적으로 문화와 영어에 적응해가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미국에 이민을 오고 나서 해보니까 안 되네 하고 가는 상황은 거의 발생하지 않죠. 뭐 맞지 않아서 또 갈만한 상황이 돼서 돌아가는 선택을 하시는 분들 물론 계실 수 있는데 대부분 미국 간호사로 미국에 오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여기서 뭔가 해본다는 마음으로 버티고 살아남죠. 정말 잡초처럼 살아남아요. 힘들면 힘든 대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받는 대로 그 안에서 가장 내 자아 존중감을 덜 상하게 하고 그래도 그 안에서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아주 베이비 스텝들 있죠. 작은 발걸음들을 한 발씩 한 발씩 떼가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되돌이킬 수 없어요. 미국 간호사, 미국에 와서 사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할지 말지를. 이 사람과 결혼할지 말지 선택하셨듯이 혹은 자녀를 낳을지 말지 선택하셨듯이 물론 기대치와 다른 결과가 나온다 해도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부모가 되기 위한 최고의 배우자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 간호사도 현재 나에게 주어진 상황 안에서 최고의 걸 빼먹는 거예요. 미국 애들한테. 나 어쨌든 여기 왔으니까 취업했으니까 널싱홈이면 어때? 나 여기서 최고가 되겠어. 이 안에서 나를 키우겠어. 영어를 늘리겠어. 문화에 적응하겠어. 그래서 바로 옆 동네에 있는 큰 병원 내가 꿈꾸는 그 병원 취업할 거야. 두고 봐. 3년 안에 난 나를 갖고 갈 거야. 이 목표를 한 걸음 나가시면 3년 뒤에 나는 지금의 나와 분명히 달라요. 그렇게 적응해가는 걸 적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딱 떨어지는 정의를 갖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 그런 질문은 저는 제가 이게 기준이에요 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기준은 분명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이 무엇인지를 정말 진중하게 고민해 보시고 그 가치들이 가장 많이 인테그레이트 되고 가장 나에게 유용하고 적합한 방향으로 나를 좋은 곳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목표를 세우시고 그 목표에 다다르면 조금씩 나아가는 나에게 칭찬도 해줄 줄 아는, 그리고 그 작은 이뤄나감들, 작은 성취들도 나의 장점이고 내가 이룬 거라고 나를 칭찬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경력 단절 7년인데 널싱홈에 취업했어요. 미국 간호사 너무 되고 싶었는데. 근데 병원엔 취업을 못했잖아요. 하지만 널싱홈에 취업했잖아요. 물이 반 차 있는지 반 비어 있는지 half glass full인지 half glass empty인지는 본인 마음먹기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생에 특히 한국에서 미국 간호사가 되겠다고 준비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탄탄대로가 열려있을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없어요. 미국 애들도 안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됩니까?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딱 인식하고 내가 그만큼의 실력을 갖추기 위한 현재 취할 수 있는 노력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고 명철한 눈으로 제대로 뚫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다다르기 위한 노력을 이번 주 하고 다음 주에 안 하고 이번 달 하다가 다음 달에 쉬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정말 매일 꾸준히 미친 듯이 쉼 없이 하셔야 돼요. 적어도 미국 간호사의 꿈을 가진 분이시라면 저는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 간호사의 꿈이 아니잖아요.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간호사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둬도 돼요. 이직해도 되고요. 전향해도 되고요. 다른 많은 방법들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어디 미국에서 그런가요? 가지고 있는 건 간호사 면허증 하나고 그게 내 기술의 전부인데. 그럼 그 면허증을 가지고 내가 해낼 수 있는 목표가 뭔지를 분명히 생각해보고 그 안에서 최고를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 준비를
당장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노력의 시작이 1년 뒤, 3년 뒤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전히 180도 바꿔놓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들이 그 노력만 게을리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작은 기적들, 예상하지 못했던 손길들, 그 손길이 무슨 이렇게 손으로 만지는 게 아니고 도움의 손길이라던가 예상하지 못했던 행운이 어딘가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나를 발견해 주기를. 그래서 그 행운들을 잘 발견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행운이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사람이 성공으로 가는 과정 중에 만나는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선물을 잘 발견하고 포장을 열어보려면 포장을 열 수 있을 만한 능력, 그게 선물인지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셔야 돼요. 그건 온전히 여러분들의 몫이고요. 저는 여러분들께 조언자로서, 조력자로서 팁을 드리고 가이드를 해드릴 수 있지만 대신 선물을 봐주고 그 선물을 열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게 제 눈에는 선물로 보이지만 여러분 눈에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를 돌아보시고 나에게 맞는 성공의 작은 기준들부터 차곡차곡 세워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